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고 다듬어서 더 좋은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다가오는 이번 주말부터죠. 5월 12일까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봄 여행 주간입니다. 혹시 전증 씨는 이번 주말에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봄이라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좀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균 씨는 어떤가요?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전국 권역별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항과 울진의 어촌마을이 이번에 당당히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포항 장기면 신창 이리항과 울진군 기성항이 전국 어촌 휴양마을 20선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포항 신창 이리항은요, 이 맛 좋은 성게오리와 낚시 통발 체험으로 또 유명했고, 울진 기성항은 멍게 비빔밥과 대게 피자, 선상 체험과 같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어촌 휴양마을뿐만 아니라 오늘 전국시대에서도 각 지역에 가볼 만한 추천 여행지들을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번 봄 여행 계획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국시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지난 3월부터 국립공원 주황산 마을인 부동면이 주황상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송군 주황상면을 다녀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솔향기가 피어나는 청송군에는 진보면이 있고 파천면이 있고 부동면이 있지요. 아이고 언제쯤 부동면인데 안 그린겨. 여는 주황산면, 저기는 주산지리. 그러니까 주황산을 찾아가려면 청송군 부동면을 찍고 갔는데 이제는 청송군 주황산면을 찍고 가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던 이름은 과감히 버리고 자부심과 정체성을 한 번에 찾았습니다. 반가움에 들떠있는 경북 청송군으로 봄 소식 만나러 갑니다. 청송의 수많은 자랑거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주황산 국립공원. 완반하게 걷기 좋은 봄의 명산 주황산과 버드나무가 반겨주는 주산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청송의 명물. 그런 이곳을 찾아가려면 부동면 혹은 이전리로 이정표를 찾아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봄이니까 주황산 놀러 가야지. 내비게이션에 주황산 그러면 주황산면 치면 오 뜬다. 주황산 갈 땐 주황산면. 부동면은 주황산 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로 바뀐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일단 주황산과 주산지가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보기 위해 그가 출동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봄의 명산 주황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봄에 보는 주황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멋있지만 이 봄에 보니까 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황산을 제대로 알려면 소개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그러니까 아니, 저기에서 저 주황산을 바라보고 있는 저 한 여인, 저분일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설사님 맞으시죠? 네, 해설사 맞습니다. 네. 저는 청송군 문화관광 해설사 최인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사하게 봄꽃이 여기 피셨네요. 아, 봄꽃이라 하기에는 저기 보십시오. 오, 주황산. 주황산이 너무 기운이 좋아서 네. 제가 한껏 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주황산을 소개해 줄 텐데 주황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금 되게 앙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고 있는데 얼마큼 활기차게 오는지 저랑 같이 가봐요. 그렇죠. 네. 백미불견 빨리 가서 주황산 구경하러 가시죠. 네. 깎아지른 기암괴석과 병풍 같은 풍경의 그야말로 장관.
주황산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0선에 선정된 이력이 있을 만큼 관광 명소로도 손꼽히는데요.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주황폭포 일대는 국가 명승지 11호이기까지 합니다. 이 주황산 보통 산하면 네. 오르막길 막 험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걷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복지 관광이에요. 남녀노소가 함께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요.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몇 대가 같이 다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길도 넓고요, 완만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봄마중 겸 나왔는데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산에 온다는 거 보통 분들 상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복에 등산화가 아니더라도 네. 완만하게 갈 수 있군요. 그런데 이 주황산은 사시사철도 예쁘기로 또 소문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아,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꽃을 한껏 옷에 다 피우시고 오셨는데 이곳 산은 태백산맥 줄기 아래라서 그런지 시봄을 내어주지 않고요. 봄 기간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오. 근데 꽃 색깔마다 되게 다양하고 색깔이 확연한 꽃이 피는 게 특징이에요. 주황산 하면 수달래잖아요. 그렇죠. 요 색깔 아니에요, 요 색깔. 이 색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하는 리포터거든요. 센스 있으십니다. 저희는 수달래 꽃을 못 봤지만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주황산을 찾을 때쯤이면 예쁜 수달래가 만개하겠죠. 만개를 하는데 위치는 이 위치가 아니고요. 네. 여기 아래 강. 네. 이쪽을 잘 봐야 되겠군요. 이쪽으로 오른쪽을 주방천을 끼고 가시면서 내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연 있는 꽃처럼 빛깔을 제대로 바라는 즐비하게 피어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가시죠, 올라가시죠. 네. 오, 여기 쫙 피겠군요. 네. 연꽃 모양의 연화봉과 만화봉, 신선이 놀았다고 하는 신선대와 선녀탕, 그리고 세계의 폭포까지 경승지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는 주황산인데요. 전설 속 이야기를 간직한 수십 곳의 명소는 물론 신라 문무한 때 창건한 고찰 대전사까지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네. 여기 있는 봉이 기안봉. 그리고 저기는 장군봉이에요. 장군봉. 네. 주황산에 딱 오시니까 첫 느낌이 어떤가요? 첫 느낌이요? 네. 그냥 뭐 생화대밖에 안 나오죠. 우와, 이야, 멋있다. 그래서 명산이라고요. 명산의 정의가 뭐 따로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자기의 이력서가 있잖아요. 이곳은 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 세계 유네스코 공원이에요.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주황산은 명산이다. 명산이다. 네. 그냥 와서 보시면 알아요. 왜 그렇죠. 명산인지. 우와. 이제 주산지로 향해 봅니다. 주황산 입구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저수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와, 정말 주산지는요, 언제 찾아와도 신비스럽고 주산지만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 주산지는 한자로 물뗄 줄을 서요. 그래서 한마디로 농업용 저수지임을 다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기 위에가 별바위인데요. 골고루 물이 내려와서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아주 큰 질그릇 하나를 묻어 놓은 거예요. 용결 응애암이 되어 있고 태적이 되어 있고 거기 위에 다시 응애암으로 덮여져 있어서 물을 바닥이 드러난 적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또 이곳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다른 색채, 다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주산지입니다. 300년 수령의 왕버드나무와 호수에 비친 주황산의 그림 같은 풍경들, 여기에 영화 촬영지라는 유명세까지 더해진 청송의 자랑, 주황산 주산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 청송에서는요, 주황산과 주산지를 빼고는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불렀던 이 부동면 이전이는 싹 잊어주시고요. 주황산면 주산지리 꼭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주황산과 주산지는 청송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그 자체. 그럼에도 행정구역 명칭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는군요.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많은 분들께서 뭐 이름 하나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하겠지만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다는 거 이거 뭐 대단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바꾸게 되신 건가요? 정말 우리 청송군이 부동면은 105년 전부터 방위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부동면입니다. 그리고 또 분한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천년을 약속을 하려면은 부동면이 이제 주황산면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청송군 주황산면 멋있지 않습니까? 청송군 부동면 하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성을 따지자면 청송군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주황산면만큼 훌륭한 면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겨주세요. 무엇보다 부동면이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부터는 주민들의 마음도 달라졌다죠? 네, 풍악도 울리고요.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마을 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입니다. 안녕. 아유, 아이도 좋아하네요. 아니 어떠세요? 이 마을 분이세요? 네. 아니 마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어때요? 예전에는 부동면이라면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주황산면으로 바뀌어서 주황산이 원칙 유명하니까 주황산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요? 마을 분들도 지금 기대감이 넘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오세요. 여긴 어디요? 주황산면.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떠들썩하게 기념해야겠죠. 주황산면 선포기념 한마음축제에서 기쁜 마음 마음껏 즐겨봅니다. 여기 공기 좋고 사과도 많이 오고 가수도 많이 오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주황산면 최고다. 주황산면이 세상이야. 주황산면이 최고다. 부동면 아닙니다. 주황산면입니다. 이전이 아니고요 두산일입니다. 이름 하나 바뀐 것뿐인데 경북 청송에는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맞이 반가운 소식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주황산도 있고 주산지도 있고 수달래가 있는 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경북 청송군 주황산면 많이 놀러오세요. 향기가 피어나는 청송군에는 네, 주황산은 정말 누구나 잘 아는 명산인데 주황산이 있는 마을 청송군 부동면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는 좀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듣자마자 바로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찬반 조사에서도 확실한 찬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동면이 주황산 면으로 이전리가 주산지리로 바뀐 만큼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네. 명칭이 바뀐 만큼 인지도도 더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명칭이 바뀐 건 몰랐는데요. 앞으로는 지도는 물론 관광 안내문에도 새롭게 표기된 주황산면 그리고 주산지리로 표기된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참고하시고 청송의 아름다운 자연 또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8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올 7월에 광주에서 세계수영 선수권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이번 대회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나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 7월 광주에서 지구촌 최대 수영 축제가 열립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리고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수직 마라톤 대회. 지역도 종목도 다른 두 대회의 연결고리는 일명 수리아 다리의 상경 프로젝트.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업무 시작하려면 2시간 넘게 남은 이른 시각. 시청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체력 단련실은 아침을 흔들어 깨우는 거친 숨소리로 가득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수킬로미터, 땀을 비오듯 쏟아내는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력을 키우는 기구 운동을 하며 그야말로 체력 단련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몸풀기 운동을 시작하네요. 무릎 관절이며 팔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들이 아무리 운동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예, 어떤 그룹이세요, 여기는? 예, 여기는 광주시청 헬스 동호회 그 회원들이 그렇게 모여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서울에서 열리는 가장 높은 빌딩 그 수직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직 마라톤 대회? 생소하신가요? 땅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수직,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위를 향해 오르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스포츠 대회입니다. 도전 정신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스포츠 축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 빌딩, 총 2,917계단을 오르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회를 위해 훈련 중이라는 거죠. 저희 헬스 동호회에서 아침마다 계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18개의 계단을 저희들이 그 동호회 회원들이 아침이면은 한 5회에서 7회 정도 하면은 한 3,000계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산술적 계산을 통해 과학적으로 체력을 안배하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 매일 꾸준히 훈련한다는 것인데 꾸준히 단련해왔다는 이들의 속도를 운동 부족 우리 카메라가 몇 층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주시청 건물이 지하부터 총 20층이니까 서울의 123층은 그 6배.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내리기를 6번 반복하며 훈련하는데 사실 마라톤 대회는 논스톱 아닌가요? 123층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평상시부터 그 123층을 가정하고 저희가 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저희가 잠시 후에는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 만든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린 할 수 있다. 초긍정 마인드로 찾아온 고층 빌딩. 높다. 너무 올라가서 42층까지 10분 안에 도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감각을 익힌다는 차원이죠. 20층의 2배를 멈추지 않고 오르기는 처음일 텐데요. 낙오대니 없이 42층까지 완주 성공! 그동안 꾸준히 운동해온 헬스 동호회의 위상이 빛나는 순간이네요.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23층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국제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높이를 걸어서, 아니 달려서 오른다는 거죠. 이 무한도전에는 시청, 소방, 통계 등 여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20명의 광주 공무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헬스 동호회원으로서 체력을 가시해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뜨거운 애양심이라고나 할까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시민분들과 참가자들에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는 건데요. 수리다리 인형도 직접 빌려왔습니다. 형이 입고 싶어도 이건 사이즈가 안 맞아. 야, 빨리 입어. 그럼 이건 내가 입을 이 나이에? 아니. 저희들이 입을게. 수많은 국내 선수들과 취재진 앞이라 많이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리다리의 귀여운 모습에 반응이 좋아 인형 속에서는 웃고 있겠죠? 광주 무등산과 영산강에 살고 있는 귀한 존재 수다리. 서울 바닥을 평정, 수영대회 홍보를 톡톡히 하네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주로 오세요! 수리다리를 앞세워 전단도 뿌리고 구호도 외치며 대회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대회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꺼운 인형 옷을 벗어야 되는데 뛰기도 전 벌써부터 땀에 절어 있네요. 수영서 안 힘드셨어요? 수영대 홍보를 하면은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 너무 덥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국제 광주 수영대회를 다 즐거워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걸어서 하늘까지 오르는 스카이런 수직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수리다리와 함께 입장하는 광주 선수단. 여기까지 와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홍보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광주
수영 선수권대 화이팅! 드디어 123층을 향해 출발! 국내의 참가 선수 1,400명이 한 명씩 10초 단위로 출발해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요. 20층만 오르내리던 훈련과 최고 높이 42층 논스톱 등반 1회가 전부이지만 이 대회 출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카메라는 걱정 반 기대 반. 아직 저층이라선지 내딛는 발걸음이 지쳐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오르고 또 올라 20여 분 만에 다다른 층수. 90층 왔습니다. 123층 오른쪽 왔습니다. 다 같이 강조 화이팅! 자, 올라갑시다. 티셔츠가 땀에 흠뻑 젖고 한 발 한 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 다시 강주 시청 화이팅! 서로를 격려하는 응원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층의 유혹도 뿌리치고 달리고 달려라. 474m 117층 123층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20명의 참가자 모두 평균 30분대를 기록하며 완주에 성공. 일반 참가자들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대를 기록한다니 기록 또한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게 서울을 발 아래 두고 하늘 위에 선 감회가 어떠신가요? 아, 너무너무 좋고요. 123층 말로만 들었는데 완주하니까 정말 대단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동료 여러분이랑 함께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망 올라와서 보니까는 너무 뿌듯하고요. 힘들지는 않았고요. 아직도 한 번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과 우리 애국분들이 강주로 많이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달리며 세계인에게 광주를 알리겠다는 수리아 다리의 상경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시원한 물속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수영 축제. 광주의 7월을 알리기 위한 이들의 극한 도전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 완주를 기원합니다. 광주 세계 선수권대 성공 개최를 위하여 화이팅!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완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을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200만 마리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완주 물고기 마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따뜻한 봄, 가족 나들이 할 곳이 고민이신가요? 가족끼리 같이 나와서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손맛이 짜릿한 것 같아요. 자연, 사람, 물고기가 공존하는 체험 공간. 완주 물고기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아니 근데 고기 잡으러 왔는데 고기는 안 보이고 놈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요? 네? 물고기 마을이요? 어디? 아 저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물고기 마을. 2006년에 문을 연 이곳은 물고기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물고기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어머. 아니 물고기 마을이라더니 사람보다 물고기가 더 반겨주네. 얘들아 반가워.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물고기들 밤새 건강한지 건강히 잘 있었는지 아니고 그리고 또 아침 먹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마을은 전 세계 최초의 생태계 서비스 공유 문화 공간으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늘 물고기 축제 즐기려고 왔는데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네. 제가 놓치면 안 될 오늘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먼저 물고기 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뗏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뗏목 왔어요. 저도 한번 타볼게요. 뗏목을 타고 물고기에 먹이를 줄 수 있답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잉어들이 여기 뗏목 지금 사이사이로 지금 여기 있거든요. 물고기 마을 와서 뗏목도 타고 먹이도 줘보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아이가 우선은 물고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거 자주 안 보이는데 이 녀석이 되게 좋아해요. 수준별로 물고기도 만나고 아니면 동물들도 만나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 단위로 체험을 많이 오시길 추천하고 싶어요. 축제에 놓쳐서는 안 될 프로그램 바로 이것이었나요? 황금 물고기가 걸린 가족 낚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참가자들 모두가 초집중한 모습이죠. 자, 1등을 하고 싶다. 계속해서 먹이 1,000원짜리 먹이 있죠. 조금씩 뿌려서 지모를 잘하시면 되세요. 정말 못생겼어. 아니 근데 낚시보다 좀 먹는 거에 더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기가 안 잡혀갖고 자꾸 아, 고기가요? 그럼 오늘 낚시 대회 목표는? 목표는 1등인데 아무래도 조금 그냥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몇 마리나 잡고 싶어요? 5 마리. 저마다 강태공의 꿈을 안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은 씨도 빠질 수 없겠죠.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바로 도시어부입니다. 오늘 1등에서 황금 물고기 제가 잡겠습니다. 자, 가자! 먹이를 주며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물고기야, 어딨니? 한 번 입질이 오더니 그 후로는 소식이 없네요. 신호가 오나요? 잠깐만. 잡았다. 우와, 잡았습니다. 가자, 어떡하지? 이 물고기 어떡하지? 야, 얼마 기다렸는지 알아? 입질이 진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와, 진짜 재밌어요. 22cm입니다. 22cm요? 22cm면 저 지금 몇 등이에요? 현재 1위입니다. 여러분, 저 1등이래요, 1등! 와! 여기저기 참가자들 사이에서 물고기가 쏙쏙 도착하는데요. 지은 씨, 1등 뺏기는 거 아니에요? 헬기로 아까 물고기가 잡혔어요. 황금 잉어가 잡혔습니다. 27. 자, 드디어 1등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대회 후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가족에게 시상식이 이어졌는데요. 1등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너무 기쁩니다.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이 또 2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수로는 1등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소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너무 좋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나와서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손맛이 짜릿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까 물고기도 잡고 엄청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물고기 마을의 자랑거리. 이 공룡원은 생태계 서비스 문화를 창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은 이들이 와서 즐기고 기뻐하고 가족들이 화합도 하고 그래서 서로 즐거움을 갖는 이런 공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참 물고기와 씨름을 했더니 배가 고파지는 건 인지상정. 맛있는 먹거리 먹어볼까요? 아, 물고기 축제를 너무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이 배가 출출해서 이제 안 되겠어요. 분식 한 상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 이제 배도 채웠으니까 다시 축제장으로 떠나볼까요? 낚시가 어려운 자는 이곳으로 오라! 뜰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린이 낚시터인데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도 물고기 빨리 잡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금붕어 잡기 체험장인데요. 여기 하시려면 체험료 3,000원을 내시고 이거 뜰채로 마음에 드시는 물고기 3마리 잡아서 오시면 됩니다. 아, 3마리? 네. 제가 지금 잡아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리포터. 낚시 대회에서 자칭 도시 어부의 실력을 보여줬으니 금붕어도 기대해봐야겠는걸요. 잘 몰아가나 싶더니 아이씨, 이거 어려운데요? 심기일전 다시 한번 도전한 결과 자자자자자, 이렇게 여러분, 잡았습니다. 저 이렇게 2마리 한 번에 잡았어요. 와! 물고기 잡을 때 재밌어요? 네. 체험 학습에 너무 좋아서 애들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물고기 마을에 와서요, 물고기 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먹이도 주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그리고 뗏목도 타고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한 이곳 완주 물고기 마을,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 난 더 놀다 가야지. 여러분, 여기 물고기 마을에도 이렇게 오면요, 이런 동물 생태 체험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어머, 저 여기 와서 별 경험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완주 물고기 마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곳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뗏목 체험부터 낚시까지 우리 아이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좀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낚시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정말 즐겁게 집중해서 낚시를 하고 있던데 혹시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보실 곳을 찾는다면 완주 물고기 마을은 어떨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완주에서 물고기에 푹 빠졌다면요. 다음 소식은 바이크와 사랑에 빠진 세 남자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남자들의 영원한 로망이라고 하면 바이크가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왠지 멋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바이크. 대체 그 매력이 뭘까요? 달렸을 때 그 자유로움이죠. 중요한 멋이죠. 여기 바이크 용품을 파는 남자와 바이크를 정비하는 남자, 그리고 바이크 시트를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직업으로도 모자라 못 말리게 바이크를 사랑한다는 세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주시 남주동 주택가 한켠. 바이크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공간 옆으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작업실이 비교적 깔끔한데요. 가지런히 정돈된 바이크 시트와 공구들이 주인장의 성격을 닮아 있습니다. 바이크 커스텀 시트 제작자 최영길 씨. 한참 작업 중인데요. 이곳에선 모든 공정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군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소가죽으로 커스텀 시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후 바이크의 매력에 빠져 오늘날까지 커스텀 시트를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 커스텀 시트는 탑승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고 탑승자의 불편한 점을 발견해서 개선해서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주문을 받고 제작에 들어간다는데 익숙한 재봉질이라 해도 늘 긴장이 앞선답니다. 원단의 특성상 실수를 했을 경우 바늘 자국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소가죽 시트. 오늘은 다행히 운이 좋습니다. 작업하시다가 실수해서 버리신 소가죽 값만 어느 정도 되세요? 1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쉬는 시간에도 바이크를 놓지 못하는 최영길 씨. 그 제작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시트가 있나요? 잠시만요. 자신이 만든 최고의 애장품 시트를 사진 한 장에 고이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트인데요. 위에 올라 앉을 수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시트.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공정도 까다롭고 제작 시간도 꽤나 오래 걸렸다는데요. 그야말로 개성 만점의 특별한 시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했고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하지 않는 색상도 선택해서 했는데 손님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해서 기억에 남는 시트입니다. 잘 빠진 이 바이크의 자태 좀 보시죠. 시트 제작자 최영길 씨가 피땀 흘려 일한 대가로 자신에게 선물한 중고 바이크라는군요. 빨리 수리가 되어서 제가 만든 시트를 달고 라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이크 정비사입니다. 작업장 겸 전시실엔 제멋에 취한 갖가지 바이크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주인의 개성에 맞게 커스텀 작업을 의뢰하거나 수리를 맡긴 바이크들입니다. 정비 경력만 20년 차인 염재춘 씨. 동종업계나 고객들 사이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군요. 정비 및 튜닝, 파츠 옵션, 모든 수리를 바이크에 대한 모든 수리는 다 합니다. 한 번 인연을 맺은 손님은 모두 염재춘 씨의 단골이 된다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해주나 봅니다. 항상 이제 대화를 해서 손님이나 저 같은 분들한테 아주 흡족하고 아주 마음에 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로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은 편의성 위주로 핸들, 발판, 외형적인 편의시설을 많이 튜닝을 하시고요. 관상용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외형적으로 멋져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색상, 일부 이런 튜닝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염재춘 씨가 아주 까다롭게 커스텀 작업을 한 바이크가 있다는데요. 예, 이 바이크입니다. 와, 얼핏 봐도 범상치 않은 자태.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바이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도 놀라울 정도인데요.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바이크랍니다. 이것이 원래의 바이크 모습. 20년차 정비사의 손을 거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이 바이크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럼 그 정도로 좀 커스텀을 하시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전 세계에서 본인의 바이크 단 한 대만의 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을 조금씩 하시고요. 본인들이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바이크 커스텀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충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커스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정비사의 솜씨로 새롭게 탄생한 바이크들. 그렇다고 무턱대고 취향만 따를 수는 없습니다. 개조를 해도 규정을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군요.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105dB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튜닝을 하면 합법이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차가 출고됐을 때의 폭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롬 파츠나 옵션 파츠는 법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객들의 바이크만 고쳐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의 바이크를 갖고 싶어졌다는 염재춘 씨. 제 바이크고요. 93년도에 출고된 바이크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조도 한 것 같던데. 예, 운행상 편의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93년도에 출고됐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잘 나가나요? 오래됐는데? 예,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오래됐다 한들 20년을 갈고 닦은 정비 실력으로 나만의 바이크를 갖게 된 염재춘 씨. 때로 마주하는 험난한 인생길도 담담하게 견디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려보는데요. 그래도 자신만의 소박한 꿈 하나는 간직하고 있답니다. 정말 오래된 바이크를 소유를 해서 직접 정비를 하고 커스텀을 해서 그 바이크로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당신, 그 꿈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의 일터를 찾아가 봅니다. 바이크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간. 눈에 띄는 것마다 흥미롭습니다. 여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바이크 용품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파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와서 서로 몰랐던 점들을 서로 공유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도 알아가고 그런 걸 통틀어서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촌 형제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차린 매장. 많이 팔려는 욕심보다 동호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같은 종류의 헬멧이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제 물건도 주문을 하면 어떤 옷이든지 다 맞춰져가지고 자주 오게 되는 편이죠.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런 멀티숍 개념의 장소가 몇 군데 있지만 충북에서는 이곳이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처음 바이크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와서 용품도 직접 착용해보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안전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가죽 자켓, 조끼 이렇게 입는 거고요.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돌이 튀거나 이랬을 때 다른 옷에 비해서 이렇게 아픔이 덜하죠. 일반인들 눈에는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과한 액세서리들.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소중한 용품들이랍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 다 있으신데 심지어 100세 넘은 분도 계세요. 액세서리를 많이 하시면서 멋을 내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젊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회사원이었던 박기범 씨가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모두 바이크에 대한 열정 덕분이라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소박한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같이 바이크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타면서 좀 더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좋은 점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열정은 또 다른 열정을 낳는다고 하죠. 일도 취미도 즐기면서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는 바이크 마니아들. 그들의 열정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모두 바이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셔서 그런지 뿌듯해하시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크를 취미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돈이 좀 많은 분들만 하는 거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중고 바이크로 자신이 원하는 개성을 살리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바이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화면을 보다 보니까 왜 바이크가 남자들의 로망이 됐는지 좀 바이크의 매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남자친구나 남편이 바이크가 취미라고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반대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안전하게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전한 스포츠로서 바이크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도 좋잖아요. 자전거도 좋지만 이 기회에 또 바이크 타서 봄바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균 씨, 이번 주말은 좀 바빠질 것 같죠? 그러게요. 이 주황산도 갔다 와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바이크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올
다가오는 주말에도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4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즐거운 재밌는 소식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소중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